안녕하세요. 지름에 있어 허락보다 용서가 쉬운 밀리터리 미니어처 매니아 3M입니다. 뭐니 해도 무력을 나타내는 가장 강한 상징성은 지상군이고요. 실제로 특정 지역을 점령하고 영향력을 제시하기에는 지상군만한 게 없죠. 그래서 실제 전쟁의 승패의 일부 요소에 지나지 않지만 퍼레이드에서는 공군의 기념 비행보다는 육군의 분야를 더 인상 깊기도 하죠. 특히 육상 보병에서 영향력 있는 기계화에서 전차와 함께 육군의 주요 전력인 헬기 전력, 그 중에서도 공격 헬기는 항공병력이지만 지상군과 함께하면서 도장도 전투기 같은 항공 저시한 도장이 아닌 육군과 유사한 얼룩무늬 도장을 한 경우가 많아요. 상공을 한번 휙 하면서 지나가는 전투기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상공에 머물면서 적을 살피고 화력을 지원해준다는 점에서 항공기라기보다는 하늘에 띄워놓은 토치카 같은 느낌이 더 강합니다. 특히 사격 통제 기능이 고도화되고 소재공학의 발달로 인해서 이전보다 속도와 채공시간, 무장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방어력이나 생존 능력이 더 증가한 현대 지상전의 총화, 바로 공격 헬기죠. 한동안 무기의 개발과 생산의 최고조에 이르렀던 냉전 당시에 수적 우세 전차 기반의 소련 지상군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강구됐어요. 지상군의 가장 대표적인 방안이 서독의 크라카, A-10, AH-64 공격 헬기가 대표적인 몸부림이었습니다. 어쨌건 없는 병력을 끌어내서 효율적으로 전선에 투입을 해서 다수의 소련군에 대항하는 게 그 목적이었어요. 나토와 서방 세력의 교류의 특징은 일단 공중우세를 확보한다는 전제로 작전을 수행합니다. 공중우세를 확보한 후에 빠른 헬기 기동을 통해서 병력을 배치하고 공격 헬기를 통해 전차의 수적 우세를 극복한다는 전략이었죠. 하지만 소련군은 항공 전력이 열세인 것 역시 알고 있었어요. 미국에 비해서 소련제 무기 중에 자주 미사일, 자주 대공포가 많은 이유는 항공우세의 서구권 전력에 대비하기 위해서죠. 그렇다고 구소련 러시아에 헬기 전력이 없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이전부터 하인드 같은 공격 헬기를 보유하고 있었어요. 서방식 헬기의 성능과 효율성이 차이가 나더라도 영화나 여러가지 미디어에서 악마 같은 이미지는 훨씬 더 강하게 보여주고 있죠. 이번에 이야기할 공격 헬기는 러시아의 현용 공격 헬기 KA-50, KA-52입니다. 몇 가지 일반적인 공격 헬기 대비 특성이 있어요. 첫 번째, 처음에는 단좌식으로 개발된 공격 헬기라는 점이 특색입니다. 대부분의 공격 헬기는 전방뿐만 아니라 측면 등 다양한 방향으로 공격을 수행하게 되고 다양한 무장을 제어해야 하므로 복좌형으로 개발되는 것이 특징이에요. 문제는 서방식에 비해서 떨어지는 사격 통제 장치의 전자장비 능력까지 감안하게 되면 조종사가 부담이 크게 증가한다는 것인데요. 복좌형인 KA-52는 초기 편대 지휘경기로 개발됐다가 이제는 조종사 사수 형태로 변경된 걸 보면 1인 조종 공격이 효율적이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출 좌석 형태의 탈출 기능이 도입됐어요. 사출 좌석이라고 하면 유사시의 조종사를 기체 상부로 탈출시키는 전투기에서 사용한 기능인데요. 문제는 헬기는 회전하는 로터 때문에 조종사가 위로 탈출하는 경우 살아남기 어렵죠. 하지만 KA-52는 탈출 전에 로터가 분리되고 조종사는 사출되게 됩니다. 서방식 헬기가 이런 기능이 없는 것은 차라리 조종사를 잘 훈련시켜서 무동력으로 착륙을 하게 훈련을 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라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세 번째는 외관상 가장 큰 특징인 동축 반전 로터입니다. 보조 로터가 없이 상하 좌우 반전 회전하고 측풍에 강하고 전장에서 미익을 공격당한다고 해도 추락하지 않을 생존성이 높습니다. 서방식 헬기의 테일 로터를 없애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오면서 다양한 형태의 디자인을 선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서방식 헬기는 군용 헬기의 전통적인 형태를 띠고 있어요. 문제는 동축 반전형 헬기는 구조가 복잡하고 높이가 높아져서 보관 및 운용이 어렵고 피턴 확률이 높아지는 단점이 있죠. 단좌, 동축 반전 로터 등의 이유로 높은 장갑 수준과 테일 로터가 없는 생존성은 서방식 헬기보다 높을 수 있어요. 무장에 대해서도 특징이 있는데 서방식 헬기와는 다르게 기관포가 정면만 조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약간의 조준은 가능한데 아파치나 코브리처럼 조준 범위가 넓지는 못해요. 어떻게 보면 공대공 전투를 하는 전투기 같은 형태를 보이는데요. 아마도 적 항공우세 상황에서 침투한 아파치를 공대공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특히 대공 무장은 공대공 미사일까지 탑재 가능한 수준이라 아파치보다 높다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높은 고도를 비행하는 고정익기와는 다르게 건물 사이, 산 능선 사이를 비행하는 헬기를 대상으로 공대공 미사일을 사용하기는 쉽지 않을 걸로 보여요. 특히 아파치와 같은 공격 헬기들은 항공 우세를 전제로 투입되는 경우가 대부분인지라 일단 적 헬기와 맞닥뜨리게 되면 탑재한 스팅어나 헬파이어를 발사한 뒤 바로 이탈하는 게 특징입니다. 공대공 전투에서는 앞설지 모르겠지만 실제 지상 공격에서는 사격 통제 및 미사일 조준, 유도 장치 차이로 인해서 아파치 대비 밀리는 기체예요. 이번에 살펴볼 미니어처는 마이스토의 KA-52 엘리게이터입니다. 시리즈가 다이캐스트인데 이 녀석은 말이 다이캐스트지 다 수지재로 만들어져 있어요. 다른 것들은 어느 정도라도 금속 파트가 섞여 있는데 이건 100% 수지재 플라스틱입니다. 마수인 상대로는 AH-64 아파치 헬기가 있어요. 두 기체의 축적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AH-64는 대부분 금속인데 KA-52는 완전히 수지재입니다. 이번 패키지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언제나처럼 스탠드를 빌려서 보면 정면, 측면, 후면, 상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시면 후방 미익 부분에 마킹이 있어요. 미익엔 KA-52가 눈에 띄도록 크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런 식으로 크게 시향성을 높게 표시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아요. 이번에 이렇게 표시된 걸 보면 아마도 모델을 시험 비행형이거나 시제기를 모델로 한 것처럼 보이네요. 다른 모델과의 차이는 랜딩 기어를 따로 붙이는 게 아니라 사출 성형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보여요. 조종석은 단자형이 KA-50과는 다르게 병렬 복좌 좌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동축 반전 로터가 있긴 한데 원활하게 잘 돌아가진 않아요. 비교 대상은 아파치와 비교해보면 아파치는 로터가 원활히 잘 돌아요. 로터가 기본적으로 연질 플라스틱 구성이라 내구성은 높을 것 같습니다. 특히 동축 반전 로터의 특징을 잘 살려서 상하 볼륨은 훨씬 현실감 있게 보입니다. 아파치를 보면 동체에 딱 붙어 있는 게 보기 싫었거든요. 조종석 위에 사격 통제 장치는 원래 기체색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냥 투명 부품을 표현했네요. 동체엽을 자세히 보시면 전방을 향한 기관포 몰딩이 있습니다. 반대쪽에는 기관포가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날개 아래에는 미사일이 표현되어 있는데 정밀도가 그리 높지 않은 미니어처다 보니 이게 대전차 미사일인지 공대공 미사일인지는 확실하지가 않네요. 지상 공격뿐만 아니라 공대공 전투도 주요 임무 중 하나로 감안해 설계된 공격 헬기 KA-52 미니어처였습니다.